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력학 기본 단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단위, 이 단위는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꼭 잡아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력학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라고 나왔죠. 계는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연력학적 관찰 범위로 관찰자가 관찰하려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임의의 공간을 잡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개는 사람도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사람도 이렇게 공간을 잡아주면 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개도 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임의의 공간도 개라고 잡아버리면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의 경계를 통해서 연력학적 요소들이 출입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열, 그리고 일, 또한 다른 여타 에너지들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도 출입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요소들도 있겠죠. 다른 연력학적 요소들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개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밀폐계입니다. 자, 밀폐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밀폐, 뭔가 닫혀 있다 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닫힌 개 또는 폐쇄계라고 하는데 무엇이 닫혀 있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이 닫혀 있냐면 질량이 유동할 수 없도록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의 유동이 없는 개를 밀폐계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개방, 열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럼 무엇이 열려 있냐? 마찬가지로 질량이 열려 있습니다. 질량의 유동이 있는 개를 개방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밀폐계와 개방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질량의 유동이 되겠죠. 질량의 유동이 있으면 개방계, 없으면 밀폐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기준이 질량입니다. 자, 단열계. 단열계는 단절됐다, 열이 출입하지 않는 계를 말하겠죠. 열 교환이 없는 계를 단열계라고 하고요. 고립, 혼자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고립계는 연력학적 요소의 교환이 없는 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한 공간을 이렇게 개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관찰하려는 공간인 개가 되고 그 여집합, 나머지 공간들도 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끼리 서로 연력학적 요소들을 교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립개는 밖의 여타 다른 개와 교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폐개와 개방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밀폐개인지 개방개인지 구분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이것은 밀폐개다 또는 개방개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질량의 유동을 기준으로 이것이 밀폐개인지 개방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태변화 과정인데요. 상태변화 과정에는 2가지가 있어요.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있습니다. 자, 가역 과정은 변화된 물질이 외부에 아무런 변화도 남기지 않고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 이상적인 과정이다라고 하고요. 비가역 과정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외부의 변화가 필요한 실제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산을 쭉 올라갔으면 하산을 해야겠죠. 반대 방향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 상태로 되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일단 달라졌죠.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면 변화를 남긴 겁니다. 그럼 같은 방향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올라갈 때 썼던 에너지들이 있겠죠. 그런 에너지들이 외부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모두 비가역, 외부에 변화가 생긴 비가역 과정이고, 자, 가역 과정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정말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그 자리 그대로 되돌아온 경우에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과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역 과정을 쓸 땐 다른 어떤 변화들을 무시할 만큼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자, 편하겠죠. 좀 더 다른 이제 요소들이 어떤 변화를 남기지 않으니까 계산하는데 편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상태량입니다. 상태량은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예시들을 가지고 보기를 만들어요. 자, 느낌이 딱 오시죠? 다음 중 강도성 상태량을 골라라 해서 1번 최적, 2번 내부 에너지, 3번 엔탈피, 4번 온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4번 온도를 골라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예시들을 전부 외워야 하냐? 여기 보시면 점점점 해놓은 걸로 봐서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암기를 했다가는 여기 나오지 않은 요소들이 나왔을 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이런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을 할게요. 자, 이런 직육면체를 8등분 했습니다. 이렇게 8등분을 하게 되면, 자, 강도성 상태량의 온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도 T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2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20도면 8등분을 했을 때 온도가 8분의 1도로 낮아지나요? 8분의 20도가 되지 않죠? 온도는 그대로 8분의 1T가 아닌 T가 됩니다. 반대로 종량성 상태량, 최적을 봤을 때, 자, 최적은 부피죠. 부피가 처음에 2m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8등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피는 8분의 1 V, 8분의 2 m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상태량이 변화가 있을 경우엔 종량성 상태량이라고 하고요. 변화가 없을 경우엔 강도성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보니 물질의 질량에 관계가 없이 크기가 결정되는 상태량이기 때문에 나눠도 그대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종량성 상태량은 질량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는 상태량입니다. 그래서 나눴을 때 변화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 비체적만 한번 보고 갈게요. 비체적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자, 강도성 상태량이죠. 그런데 체적을 생각했을 때 왠지 비체적도, 자, 비체적이라는 것은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입니다. 자, 이것도 어쨌든 체적의 일종이니까 아마도 나누게 되면 나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물을 한 바가지 떴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떴는데, 자, 이 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자, 물의 비체적은 1000입니다. 1000m 세제곱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서 물의 비체적이 달라지나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체적도 강도성 상태량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역학 기본 단위입니다. 드디어 단위가 나왔는데, 우리 열역학, 역이라는 것은 힘을 말해요. 힘 역자입니다. 그래서 힘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겠죠. 자, 힘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로 정의를 하는데, 이 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근데 이 F는 ma, 왜 이런 식이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이 식에서 단위를 뽑아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은 단위가 뉴턴이라고 나왔네요. 뉴턴이라는 힘의 단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뉴턴 그대로 써볼게요.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럼 등호가 있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이고, A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오네요. 뉴턴, 힘의 단위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과 같다. 자,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너 몸무게가 몇 킬로니라고 했을 때, 나는 60kg이야 라고 했을 때의 이 킬로그램, 이 킬로그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량의 단위인데, 사실 몸무게라는 것은, 무게라는 것은 뉴턴 단위로서 힘의 일종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우리 이제 자주 봤던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자, 처음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면서 그 힘을 발견을 했죠. 그럼 이 사과의 질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기는 힘은 F라고 써야겠죠. 그럼 이 질량과 힘에, 여기서 지금 질량의 단위를 써버렸는데,
질량과 힘은 여기서 보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질량에 어떤 가속도를 곱해야 힘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때 그 가속도가 G라고 해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력 가속도예요. 이 중력 가속도는 9.8 m/s 제곱입니다. 즉 질량에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질량에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야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할 때 60kg이다. 이게 질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F 첨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내 몸무게는 60kg 포스야 이런 말 안 쓰죠.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이 포스를 빼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무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게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우리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으나 몸무게를 재려고 저울에 올라가보면 60kg이라고 나오는 것이 사실은 60kg 포스인 겁니다. 지구에서 쓰기 쉽게 만들려고 포스라는 단위를 붙인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몸무게가 60kg 포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질량은 60kg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서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포스만 붙여서 단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60kg 포스라는 것의 질량은 제가 60kg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에 중력 가속도 9.8을 곱하게 되면 결국 단위는 kg, m/s 제곱으로 나올 것이고 이것은 뉴턴이죠. 그럼 60 곱하기 9.8 뉴턴으로 뉴턴 단위의 무게가 나오겠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간단하게 1kg 포스라는 것은 1kg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구에서 끌어당겨지는 힘인데 이것을 뉴턴 단위로 나타내버리면 이렇게 9.8 m/s 제곱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9.8 kg m/s 제곱, 즉 9.8 뉴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삥 돌아온 감이 있지만 결국 1kg 포스라는 것은 이와 같고요. 결국 9.8 kg m/s이기 때문에 이것은 9.8 뉴턴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 우리는 SI 단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뉴턴으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 한번 꼬우자 라고 해서 킬로그램 포스로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문맥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인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다인을 보니까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네요. 자, 그램, 1g은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고 곱하기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거기에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개수 두 개를 곱해버리면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서 어쨌든 힘의 단위 중 하나가 되는데 자, 이것이 다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5 뉴턴 이런 식이 나오고 자, 이것을 뉴턴만 남기고 넘기게 되면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1kg 포스가 원래 9.8 뉴턴인데 이 뉴턴을 다인으로 바꾸자라고 하면 10의 5승이 붙어야 된다라는 단위 환산이 되네요. 자, 이 다인이라는 단위가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 공부를 하면서 연습하기에 좋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압력입니다.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단위 면적 미터 제곱으로 쓰죠. 힘의 크기. 우리는 힘을 뉴턴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압력의 단위인데 이것은 파스칼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단위예요. 여기는 킬로파스칼이라고 나왔죠. 이 K는 천을 의미하죠. 천. 자, 우리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100 킬로파스칼이기 때문에
대기압은 우리 주위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에요. 그럼 보편적인 압력이 100kPa이라서 우리는 kPa 단위를 주로 씁니다. 어찌됐건 kPa이든 파스칼이든 압력의 단위인 것은 똑같고 단지 1000이라는 개수가 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압력은 소문자 P로 쓸 건데 면적분의 힘이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1파스칼은 1Nm/m 제곱이다. 단위 같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공압기압 1ATA라고 하는데, 자, 1kg 포스, 1kg 포스는 9.8N/m 제곱이 되고, 아니죠. 뉴턴이 되죠. 뉴턴. 그리고 per cm 제곱이네요. 이것도 미터로 바꾸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압기압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라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더 중요한 게 밑에 나오네요. 표준 대기압과 국소 대기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대기압 읽어보니까 해면에서 측정한 국소 대기압의 평균치. 국소 대기압. 그럼 우리가 국소 대기압이 뭔지 알아야 표준 대기압을 알 텐데, 국소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을 또 제외한 모든 임의의 대기압. 자, 설명이 조금 어렵죠. 자, 정의를 보기보단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산의 꼭대기에 작용하는 대기압 P1이 있을 거고, 골짜기에 작용하는 대기압 P2, 그리고 이 바닷면에 작용하는 대기압 P3, P4가 있을 겁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대기압도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 P1, P2, P3, P4를 각각 국소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국소한 부분에 작용하는 대기압이다라고 해서 국소 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표준 대기압은 해면에서 측정한 국소 대기압의 평균치라고 했습니다. 해면, 이 바닷면에서 P1, P2는 빠져야겠네요. 그럼 P3, P4 그리고 쭉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모두 더해서 평균치를 낸 것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 대기압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1atm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이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거 꼭 암기합시다.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는 보통 킬로파스칼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럼 킬로파스칼 단위로 바꿔볼게요. 이것을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은 파스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킬로가 붙어버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3칸 가야겠죠. 소수점에 앞으로 3칸 가서 101.325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자, 이것 또한 같은 표현으로서 더 자주 나오는 대기압 표현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대기압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또 있는데 760mm Hg 그리고 10.332 미터 아쿠아, 이 두 개도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암기할 게 많죠. 그런데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760mm Hg라는 뜻을 풀어보면 760mm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Hg, 수은입니다. 수은이 760mm만큼 쌓여 있으면 대기압만큼의 압력을 발생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은, 주라고 표현을 해요. 주는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저기 10.332m 아쿠아, 이것도 이제 느낌이 오죠? 아쿠아라는 것은 물이니까 물이 10.332m만큼 있으면 대기압만큼의 압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은 수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계산해봤던 101.35 킬로파스칼 대기압이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다음 중 대기압을 골라라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되진 않고요. 자,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50 킬로파스칼이 있는데 이것을 수은주의 높이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복잡해질 것 같지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 거냐면 비례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 101.325가 760mm Hg와 같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101.325 킬로파스칼은
760mm Hg와 같다 라고 해버리면 비례식이기 때문에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비례식이 세워지죠. 비례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101.325 대 760은 50 대 x다. 우린 이 x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 거랑 곱하고 바깥쪽 거랑 곱하죠. 그럼 760 곱하기 50은 101.325 x. 101.325 넘겨서 나눠버리면 x 값이 쭈루룩 나오겠죠. 이게 밀리미터 Hg 단위를 가질 거고 여기 나온 값이 50kPa를 밀리미터 Hg로 환산한 값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비례식 사용하실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바라는 단위가 나왔는데 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다 라고 했죠.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10의 5승 5칸을 이동을 하면 여기 점이 찍히고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압력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지 압력, 진공압, 절대 압력이 있네요. 자,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전에 정의를 보겠습니다. 게이지 압력은 PG라고 쓰는데 대기압을 기준으로 압력계를 사용하여 그 이상으로 측정한 압력이라고 하고요. 자, 진공압 똑같이 PG라고 써요. 자, 대기압을 기준으로 압력계를 사용하여 그 이하로 측정한 압력이라고 합니다. 앞의 내용 같은데 그 이상, 그 이하가 반대네요. 자,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입니다. 그럼 이 게이지 압력과 진공압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거고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했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기준부터 한번 그려보면 대기압 P0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대기압이 있고 완전 진공, 기압이 없는 0 상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대기압을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했으니 이상으로 PG, 게이지 압력이 더해지면 이와 같은 선을 나타낼 거고 진공압, 대기압을 기준으로 그 이하, 아래로 내리게 된다면 이런 선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G입니다. 자,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니 완전 진공에서부터 이만큼 그리고 또 완전 진공에서부터 이만큼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대기압이 100kPa인데 진공압이 30kPa이다. 그러면 절대 압력은 몇 kPa이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이게 절대 압력이죠. 절대 압력.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진공압이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진공압이라는 건 그 이하로 측정한 압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기압에서 진공압만큼 내려갔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고 이때 절대 압력을 구하자고 하면 0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0에서 저기 100에서 30을 빼게 되면 70이 되겠죠. 그러면 절대 압력은 70kPa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기 쉬운 것은 게이지 압력과 진공압의 의미를 아셔야죠. 자, 의미를 모른다면 빼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게이지 압력 20kPa이다 라고 해버렸다면 올라간 겁니다. 플러스 20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압은 120kPa이다 라고 써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PG 둘 다 G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진공압도 일종의 게이지 압력입니다. 그런데 뽑아냈으니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진공도의 식은 그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눈대중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밀도입니다.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 최적은 미터 세제곱이고 당, 질량이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고, 자, 로라고 써요. 자, 부피를 나눴습니다. 질량에. 그래서 이 식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는 로, V분의 질량. 자, 물의 밀도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물의 밀도 1000kg per 미터 세제곱. 간단하죠? 이 정도는 암기를 해놓겠습니다. 물의 밀도는 1000입니다. 자, 수은의 밀도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겠습니다. 13600kg 미터 per 세크. 아니요. kg per 미터 제곱.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몇 배죠? 몇 배? 13.6배입니다. 그래서 수은은 물의 13.6배다. 이거를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비중량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 무게예요. 단위 최적 미터 세제곱 분의 무게는 뉴턴으로 쓰죠. 힘의 일종이니까 뉴턴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 mg가 우리가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에 의한 무게죠. 자, 부피분의 무게. 그래서 V분의 mg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감마는 V분의 mg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감마를 써보면 방금 부피분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했습니다. 근데 부피분의 질량은 이렇게 밀도죠.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로지 꼭 암기를 해주시고, 자, 물의 비중량을 보니까 물의 비중량 감마 H2O는 9800N per 미터 제곱이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로 HG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럼 1000 곱하기 9.8이게 됩니다. 단위도 한번 볼까요? 단위. 자, 질량 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인데 여기에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뉴턴 되죠? 미터 세제곱 맞네요. 자,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여러분들이 물의 밀도만 알면 바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암기는 안 할 거고요. 수은도 마찬가지죠. 수은도 알고 계신다면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의 밀도 알고 13.6배인 거 알면 거기에 9.8을 곱해서 도출해낼 수 있죠. 그래서 밀도와 비중량 무슨 차이다? 질량이냐 무게냐의 차이다이기 때문에 무게에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이제 비중량이 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중입니다. 비중은 물의 비중량에 대한 관찰 물질의 비중량인데, 자, 비중량 감마라고 쓰기로 했죠. 자, 식을 보니까 SG, 대문자 SG로 표현을 하는데, 분모의 물의 비중량 분의 감마, 이거는 관찰 물질이 되겠죠. 관찰하고 싶은 물질의 비중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인 걸 알고요. 자, 분자의 관찰 물질, 자, 어떤 수치를 가지겠죠. 고유값을 가질 겁니다. 거기에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사라지고 결국 어떤 수치가 나오는데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중은 무차원수라고 해서 단위가 없는 상태량입니다. 자, 수은의 비중을 예시로 볼 건데, 자, 수은의 비중은 9800. 자, 물의 비중량 분의 수은의 비중량 133,280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밀도, 물의 밀도와 수은의 밀도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둘의 차이 13.6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밀도가 아니라 비중량인데 밀도로 사용을 해도 되나요? 괜찮죠? 자, 비중량 감마 H2O 분의 수은의 비중량인데요. 자, 비중량은 로 G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 H2O 분의 로 HG G.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로 H2O 분의 로 HG만 남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13.6배이기 때문에 13.6 나오죠. 자, 그래서 밀도로도 비중을 구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비상태량입니다. 단위 질량당 상태량. 어떤 상태량 값에 킬로그램을 나눠준다. 왜냐하면 단위 질량당
그러니까 1kg당 얼마를 가졌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적 있고요. 엔탈피. 자, 앞으로 배울 건데 대문자 H로 씁니다. 자, 내부 에너지 또 배울 건데 대문자 U로 쓰고요. 엔트로피 대문자 S.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열 Q. 자, 1 W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최적의 경우에는 단위가 미터 세제곱이고, 자, 엔탈피 킬로줄을 씁니다. 내부 에너지도 킬로줄. 자, 엔트로피는 킬로줄 퍼 K. 앞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써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비상태량이 된다. 즉 킬로그램을 나눠버린다 하면 소문자로 바뀝니다. 표현이 소문자로 바꿔요. 여기 비최적 소문자죠. 비엔탈피 소문자, 비엔트로피 소문자가 되죠. 그리고 단위에 퍼 킬로그램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비상태량이에요. 자, 앞에 비엔탈피 소문자로 써야겠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뭐 여기 엔트로피 소문자 S로 쓰고 킬로줄. 자, 분모에 K가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 적어주고 K까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비상태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어떤 물질이 5kg에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가서 자, 이 물체의 이 물질의 열량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단순히 킬로줄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질량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 Q를 구할 때 질량을 넣긴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만약에 비상태량으로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구해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때 구했던 이 Q의 질량을 나눠줘야 됩니다. 단순히 단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열량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열량을 Q로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이 5kg이었는데 내가 물어본 것은 단위 질량당 1kg당 얼마였냐라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5kg을 나눠서 구해내야겠죠.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잘 설명해놓고 마지막에 이 단위로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눠서 구해야 합니다. 물론 보기에 안 나눈 값을 넣어놓겠죠. 여러분들 함정을 파놓습니다. 자,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 자, 앞서서 우리가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 한번 복습을 해보면, 강도성 상태량은 자, 질량에 관계없이 상태량이 정해졌고, 종량성 상태량은 질량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량에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단위 질량당으로 만들어버리면 1kg 당이기 때문에 질량에 관여를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 비상태량들은 전부 강도성 상태량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온도입니다. 온도란 정의를 보니까 온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온도계로 측정되는 값, 뭔가 정의가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보기보단 우리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섭씨 온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온도죠. 빙점 0도씨와 비등점 100도씨를 100등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빙점이라는 것은 어는 점, 무엇이 어는 점일까요? 자, 물이 어는 점이겠죠? 비등점은 물이 끓는 점이죠. 끓는 점. 자, 섭씨는 저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빨리 되고, 자, 화씨 온도. 화씨 온도는 유럽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자, 빙점, 어는 점이 32F라고 표현을 해요. 어는 점. 물이 어는 점이 32 화씨 온도. 자, 비등점, 끓는 점이 212 화씨 온도입니다. 이것을 180등분 했다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환산해라, 또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환산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아래 보면은 식이 있습니다. 섭씨 온도를 구하는 식, 화씨 온도를 구하는 식.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암기를 하면 조금 복잡하죠. 금방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온도 T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빙점을 해요. 그리고 분모에 등분을 써줍니다. 섭씨 온도를 예로 들면 온도, 섭씨이기 때문에 C,
써주시고, 자, 빙점 몇인가요? 0도죠. 자, 등분은 몇 등분인가요? 100등분입니다. 이것은 화씨 온도. 자, 빙점은 32 화씨 온도죠. 32. 자, 등분은 180등분입니다. 자, 이 식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 아래에 있는 두 식 외우지 마시고 이걸 기억을 합시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섭씨 온도를 주고 화씨 온도로 환산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럼 섭씨 온도 20도를 줬어요. 그럼 여기에 섭씨 온도 20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화씨 온도를 구해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사실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 두 식이 되거든요. 섭씨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거, 화씨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거. 그런데 이거 두 개 외울 바엔 그냥 간단하게 등분분의 t-빙점 외우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식을 암기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절대 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절대 압력 뭐였나요? 절대 압력은 0, 0을 기준으로 한 압력이었죠. 자, 절대 온도도 마찬가지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절대 온도 0도는 절대 온도 0K는 섭씨 온도로 치면 마이너스 273.15도씨예요. 자, 우리가 0도씨라고 생각하는 이 온도는 사실은 0K, 진짜 0도.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진짜 0도 0K에서 273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도씨가 몇 K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20만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20도씨는 273 플러스 20 K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연력학 문제를 풀 때 온도를 대입해라라고 했을 때 섭씨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무조건 절대 온도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섭씨 온도 20도 나왔다고 해서 식에 그대로 대입해 버리시면 안 되고 꼭 환산을 해서 273을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겠습니다. 점 1호는 근사치로 그냥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섭씨 절대 온도, 섭씨로 봤을 때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라고 하고 K로 표현을 하는데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된다. 우리는 연력학 문제를 풀 때 꼭 절대 온도로 대입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화씨 절대 온도, 화씨도 절대 온도가 있는데 랭킨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459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량입니다. 일량은 줄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이 줄은 1뉴턴의 물체를 1m 옮길 때 일량이라고 하죠. 뉴턴 곱하기 미터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키로 붙은 이유는 당연히 1000을 곱한 것이 더 자주 쓰이니까 키로 줄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 같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일량을 구할 땐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로 구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단위 뉴턴 미터는 줄이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력은 단위 시간당 행한 일량이라고 하고 와트라는 단위로 표현을 해요. 와트라는 단위는 말 그대로 자, 단위 시간당 행한 일량입니다. 줄 퍼 세크 1초에 몇 줄의 일을 했냐라는 거죠. 이것은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니까 자, 동력은 H-로 표현을 할 건데 시간 분의 일량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힘의 단위고요. 미터 퍼 세크는 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력을 힘 곱하기 속도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앞서서 재료역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것도 변형이 가능하죠. 힘 곱하기 자, 속도는 각속도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각속도는 오메가라고 쓰고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가 선속도, 선에 대한 속도, 그냥 속도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편하게 속도입니다. 그럼 여기 힘 곱하기 반지름은 회전력이죠. 회전력 T 곱하기 오메가다 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연력학 단위들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단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습득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